오늘 경기에 포문을 연 LG 박혜민의 수비입니다. 이거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나웃 1루로 좌중간이었는데 중견수 박혜민 선수가 저거는 잘 잡은 걸 떠나서 아예 홈런을 훔친 거죠. 박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네요. 영상 7구째 타격됐고 우중간인데 우중간 좌중간 마지막 이 새끼야. 예, 잡아냈어요. 받았습니다. 자. 자, 일단 첫 번째 이야기고요. 오늘 롯데하고 키움의 경기로 이렇게 데일리 야구 리뷰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전민재 선수가 천만다행으로 어디가 부러지고 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다행히 이제 각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손상도 없고 단화라든지 두개골, 이제 뼈에 대하고 금가고 이제 골절이 된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민재 선수가 어쨌든 눈 쪽에 좀 출혈이 좀 있었다고 해요. 안구 내 쪽에. 그래서 이게 좀 쉬어야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눈 쪽에 출혈이 있는데 운동을 하는 게 위험하겠죠.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롯데가 기왕 이렇게 된 거 말소를 하면서 오늘 일단 전민재 선수를 엔트리에서 뺐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호준 선수가 오늘 유격수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걱정은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전민재가 그냥 잘하던 것도 아니고 공격과 수비에서 정말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는 이거 전민재가 빠지면서 그걸 기점으로 확 떨어지는 게 아니냐, 팀 분위기가 나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만했는데, 근데 이 경기 전민재 선수가 아니라 전민재 대신에 나온 유격수 이호준 선수가 장타 2개 포함해서 안타, 2루타, 3루타를 연속적으로 쳤습니다. 이렇게 수비도 깔끔하게 해주면서 유격수로 자기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게 재밌죠? 롯데가 조금 되는 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래요. 뎁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팀이든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 한 명이 빠져가지고 우리는 안 되겠다, 망했다 이러는 팀들은 어차피 그 선수가 안 빠져도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 지칠 수도 있고 슬럼프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에 특정 누구한테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빠져도 잘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내는 게 강팀의 어떻게 보면 덕목이라 할 수 있는데, 롯데가 그게 좀 없었잖아요. 누구 하나 빠지면 쭉 내려가고 누구 하나 빠지면 쭉 내려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난 시즌이나 지지난 시즌에 결국 한두 명이 빠지면서 떨어지는 그런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결국 반대로 말하면 결국은 떨어질 팀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두 명이 계속 변수 없이 안 빠질 수는 없거든요. 전민재 선수의 변수가 좀 크긴 하지만, 근데 오늘 이호준을 보면서 롯데답지 않은 모습을 또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호준의 3루타 장면을 보시면 이 친구가 아직까지 웨이트가 완전하다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뭔가 이 선수가 확실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힘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지만 타격에 있어가지고 거침없이 스윙을 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조금만 더 힘이 붙고 하면 더 편안하게 타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봤는데, 3루타 친 장면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그대로 이제 잡아당겨가지고 박주성 선수의 지금 높은 패스트볼을 잡아당겨가지고 우중간을 갈라줬는데, 아직까지는 이호준 선수가 좀 웨이트도 부족하고 하지만 이렇게 1군에서 자기 스윙을 거침없이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전민재 선수가 없는 동안에 공백을 메우는 것뿐만 아니라 올해 뭐 주전에 한번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호준 선수의 활약은 좀 놀라웠고요. 사실 경기만 따지면 롯데가 좀 약간 불안불안했죠. 왜냐면 초반에 박세웅 선수가 좀 흔들렸고, 그리고 초반에 실점을 먼저 해버렸고, 롯데는 레이에스의 주루사 유강남 선수가 희생 플라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슬라이딩을 하지 않아가지고 아웃이 되면서 뭔가 경기가 꼬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꼬이는 분위기를 또 나승엽 선수가 1대0에서 2대1로 역전, 한방에 투런 홈런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역전을 했고요. 그러면서 롯데가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타선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승엽이 오늘 혀를 탁 떼줬다 말 볼 수 있겠죠. 시즌 7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오늘도 고척돔을 넘기는 라인 드라이브 홈런, 잠실에 이어서 고척에서도 홈런포를 기록하면서 벌써 7개를 기록했습니다. 나승엽 선수가 그렇게 홈런을 치면서 혀를 뚫어줬기 때문에 롯데 타선도 오늘도 선발 전원 출루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이호준 선수의 장타 2개 포함 좋은 모습 보여줬고, 레이에스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3할 넘게 치는 컨택터, 예전에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에게 좋은 약간 인상을 잡고 끝까지 데려갔기 때문에 레이에스를 김태형 감독이 보낼 거라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약간 김태형 감독 스타일이 레이에스예요. 김태형 감독은 외국인이 계산이 안 서면서 막 들쑥날쑥한 것보다 다소 장타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더라도 꾸준하게 컨택해줄 수 있는 선수를 더 좋아하거든요. 변수가 없으니까. 근데 레이에스가 오늘도 이제 4안타를 때려내면서 어쨌든 김태형 감독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최근 롯데 팬들 사이에서는 레이에스가 타율만 그럴듯하고 장타가 너무 안 터지는 게 좀 문제가 아니냐 이랬는데, 오늘 또 2루타를 2개를 포함해서 4안타를 때려내면서 오늘 멀티히트를 넘어서 4안타 게임을 해주면서 오늘 경기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롯데가 오늘도 16안타를 때려내면서 이렇게 초반에 완전히 점수를 벌리면서 편안한 모습 보여줬는데, 근데 롯데가 오늘 10대5까지 벌리면서 오늘 좀 편안하게 갔고요. 10대3까지 됐었는데 7회 말에 김강현이 원성준 선수에게 투런을 맞으면서 10대5, 그리고 9회 마지막에 이제 박시영 선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박시영 선수가 좀 많이 흔들렸다고. 근데 오늘도 제구가 전혀 안 되면서 주자가 쌓인 상황에서 10대6 주자 1-3루였죠. 1-3루 쌓인 상황에서 내려갔고, 김원중 선수가 시원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3홈런을 맞아버리면서 주자를 싹 비우고 시작했습니다. 원아웃 1-3루에 올라와서 3홈런 맞으면서 송성문 선수에게 10대9를 만들고 김원중은 그래 이제는 앞에 있는 승계주자를 정리했으니까 좋은 방법으로 정리한 건 아닙니다. 안 좋은 방법으로 정리한 거지만 어쨌든 정리했으니까 그 다음 타자 잡으면 되겠다면서 두 타자를 모두 이제 삼진과 뜬공을 잡으면서 막았거든요. 본인은 가뿐하게 막은 것 같은데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될 수 있었지만 어쨌든 이거는 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진짜 걸거치는 거 치워버리고 좀 대담하게 투합 잡은 건데 근데 저는 어쨌든 김원중은 뭐 자기 역할 했다고 봐요. 마무리 투수가 세이브하러 나 세이브 했으면 된 거죠. 블론을 안 하면 저는 어쩌라고 막았잖아 이러고 싫어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박시영 선수가 좀 걱정이 되네요. 내일 말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스트라이크 전혀 안 들어요. 슬라이더하고 포심 패스트볼이 모두 안 들어가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일요일날 여파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박시영 선수가 RPM 같은 경우는 오늘 고척 전광판에서 보신 분들이 제보이셨는데 포심의 RPM이 2500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상당히 회전수가 좋은 공이거든요. 근데 박시영 선수가 지난번 일요일 경기 때 3연투를 하면서 30구 넘게 던졌고 3일 동안 투구수가 50구가 넘었어요. 그리고 이틀을 쉬었다고 이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3연투를 무서워한 이유가 사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결과를 보면서 박시영 저 패급 같은 놈 저런 놈들 때문에 정철원이 힘든 거지 이러는데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오늘의 결과를 만든 게 그 과정에 있어서 3연투를 한 부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투수를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시영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야수를 줄이고 투수를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투수 교체를 덜 할 생각은 없잖아요. 롯데가 아무리 봐도. 그러면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투마카세를 하려면 이제 메뉴가 더 많아야 되겠죠? 한 명이라도 뭐 맛있는 메뉴가 아니라도 하나의 메뉴라도 더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투수를 한 명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결국은 투수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뭐 롯데는 근데 어느 정도 해프닝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얻어간 건 있었습니다. 정철원 선수가 휴식을 취하면서 오늘 이겼고 위닝 시리즈 진 팀보다는 훨씬 나은 부분이니까 너무 뭐 안 좋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자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은 사실 오늘 뭔가 얻어간 부분은 저는 박주성 선수가 3이닝 넘게 던졌죠. 박주성 선수가 거의 4이닝 가까이 던졌습니다. 박주성 선수가 정확하게는 4이닝을 던지면서 이렇게 지고 있는 경기에서 길게 끌어가주면서 불펜을 아낀 역할을 해줬고요. 잘해줬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선발로 왔던 김성기보다 박주성 선수가 조금 더 희망을 볼 수 있는 피칭을 했다. 구속도 그렇고 우위도 그렇고 제구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송성문인데 결국 키움은 송성문이 마지막에 3홈런을 때리면서 10대9 김원중에게 홈런을 때렸거든요. 시즌 5호포였고요. 결국은 송성문이 해줘야 됩니다. 오늘 5호 홈런이 나왔는데 좀 늦었지만 그래도 송성문이 살아야 돼요. 사실은 지금 키움 쪽에서 원성준 같은 육상 선수 출신도 나와보고 뭐 젊은 선수들 많지 않습니까? 김건희라든지 어준서라든지 고영우 뭐 신인급 선수들 나오고 뭐 김태진, 변상권 여러 선수를 쓰고 있고 오선진 선수도 쓰고 뭐 그러고 있는데 오늘 이용규도 올라왔거든요. 이용규가 사실상 이제 플레잉 코치잖아요. 근데 이용규도 올라와서 쓰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송성문, 이주형, 푸이그, 카디네스 이쪽이에요. 근데 이주형은 일단 내려가 있잖아요. 송성문 선수가 버텨줘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선수들은 뭐 어쩌면 신인은 신인이니까 오선진 선수는 나이가 좀 많으니까 뭔가 다 하나의 변명거리는 있거든요. 아니 고졸 신인한테 이것보다 더 잘하기 바라는 것도 웃깁니다. 전태영 같은 선수들에게. 결국은 송성문 선수가 오늘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의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뭔가 홈런포라든지 좋은 타구가 나올 때 스윙을 보면 지금의 성적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지금 송성문의 타율이 2할 2푼 1리 장타출루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너무 지금 에버러지가 낮은데 지난해 고척 몬스터 같은 모습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송성문도 뭔가 변명은 있네요. 3루에서 잘했던 선수를 올해 2루까지 준비하게 하면서 멀티를 준비했잖아요. 3루 2루 사실은 멀티 되면 좋다. 왜냐면 무키 배츠도 멀티하고 하는 건데 근데 그건 메이저리거든이니까. 메이저리거든은 전 세계에서 야구로 운동 능력 가장 좋은 놈들이 모이는 리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송성문 선수가 운동 능력이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굳이 송성문 같은 키움의 가장 좋은 국내 타자에게 멀티를 시킬 필요는 있었을까? 차라리 그냥 지난해처럼 3루를 그대로 봐주겠으면 본인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도 또 공교롭게도 3루에서 방망이가 터졌으니까 3루 송성문 이렇게 보내주면서 2루를 뭐 땜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이해는 안 돼요. 3루에 나올 만한 선수들이 조금 더 많아가지고 2루로 돌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서 거기거든요. 솔직히 키움 내야 송성문 쪽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송성문이 안 나온 쪽은 2루든 3루든 좀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송성문 선수가 터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박세웅 선수는 오늘 좀 흔들거렸지만 그래도 본인이 손호영의 수비 실책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뭐 박세웅은 롯데에서 하도 오래 던지다 보니까 수비 실책이 나와도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좋은 모습은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래서 5이닝 동안 3실점을 했지만 자책점 2점 길게 던져주진 못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경기만큼. 근데 오늘은 이제 또 아마도
그리고 9연전에서 롯데가 조커를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별다른 예고가 없는데 그러면 반즈하고 박세웅은 반즈가 일요일, 박세웅이 월요일, 박세웅이 4일 쉬고 월요일 나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투구수 조절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박세웅이 오늘 승리 투수가 되면서 6승째, 폰세와 박세의 다승왕 경쟁이 지금 뜨거운데 이제 폰세가 5승으로 따라오니까 박세웅이 다시 박세가 6승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자,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T 위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위즈가 오늘 8대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롯데와 함께 KT도 오늘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냈는데 여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타선에서 새로운 물리 엔진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3번 타자 안현민 선수를 KT가 오늘 기용을 했는데 제가 안현민 선수에 대해서 지난 시즌에도 좀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등치가 좀 크고요. 어느 정도 목이 두꺼운 걸 보면 약간 미식축구 선수같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우락부락한 외모에 피지컬도 상당히 좋은 이제 타구 속도가 잘 나온 타자거든요. 오늘도 뭐 안현민 선수가 지명타자로 나와가지고 뭐 엄청난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초반에 코러빈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해줬고 5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는데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KT 위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젊은 타자가 부족합니다. 잘 치는 타자를 해봐야 계속 뭐 허경민이라든지 어느 정도 30대 이상 타자들만 이름을 올리고 있고 결국은 신형 엔진들이 필요한 게 KT 위즈인데 일단 안현민 선수도 강백호 선수와 함께 이제 좌우 엔진이 될 만한 선수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거칠어요. 약간 러프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타구 속도가 강백호 못지 않습니다. 잘만 이 선수가 풀리면 우타자 쪽에서 몬스터 같은 타격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코러빈 선수에게 좋은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초반에 3번 기용이 성공이 됐고요. 그리고 일단은 KT 위즈가 먼저 앞서 나갔죠. 코러빈 상대로 4대0을 만들면서 오늘 황재균도 좋았고요. 황재균이 4만타 경기를 했죠. 초반에 일단은 KT 위즈가 4대0을 앞서 나갔는데 두산의 야금야금 추격도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3회 양의지의 적시타 그리고 4회에 김기현 선수의 솔로 홈런 4대2가 됐고요. 그리고 5회에 또 두산이 이제 4대3까지 따라왔고요. 경기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왜냐면 두산 입장에서 4대0으로 앞서 나고 있었는데 4대3까지 따라왔고요. 그리고 6회에 선두타자 안타가 터졌거든요. 6회 말에 4대3 그리고 한 점차 6회 말 선두타자 안타가 나왔고 김재환이 안타를 쳤는데 자 여기서 일단 전 두 가지를 뭐라고 싶습니다. 6회 말에 무사 1루가 만들어지자마자 아직 6회인데 김재환의 타석이 돌아올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서 김재환을 빼버리고 대주자 조수행을 선택하는 그 스몰볼 선택. 아니 도대체 야구 팬들이 얼마나 스몰볼 콱 씨발을 외쳐야 스몰볼을 덜 할까요? 여기서 사실은 한 점 짜내봐야 물론 한 점 짜내는 게 안 짜내는 것부터 좋죠. 경기는 안개 속으로 되겠지만 결국 김재환 없이 가는 건 두산 타선이 이빨 빼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동점 만들어봐야 좀 불리한데 거기서 대주자를 또 쓰는 그런 부분. 근데 조수행 선수는 대주자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높긴 하죠. 도루를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도루를 성공했다 치더라도 이거는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거 자체가 저는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여기서 대주자 동점 작전을 유쾌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게 좀 아쉬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팀이 어느 정도는 좀 과감하게 나갈 필요는 있거든요. 물론 뭐 이승엽 감독이 이렇게 과감하지 않은 감독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냉정하게 좀 스몰볼을 또 결국은 오늘 선호하다가 문제가 된 부분이니까 아쉬웠다고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와중에 조수행 선수는 견제사를 당했습니다. 무사 1루에 도루하라고 나갔는데 여기서 이제 심지어 스몰볼을 하라고 내보냈는데 스몰볼을 실패했어요. 이렇게 아웃이 되면서 여기에서 분위기를 확 끊어 먹었고 그러면서 이제 KT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갔다 볼 수 있는데 자 두산은 이게 아쉬웠습니다. 조수행 선수의 대주자가 꼭 그래야만 했냐? 꼭 스몰볼을 했어야 되냐? 본인은 이제 홈런왕이어가지고 홈런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스몰볼을 하는지. 홈런볼을 CF를 찍은 거지 스몰볼 CF를 찍은 게 아니잖아. 도대체 홈런왕이었지 스몰왕이 아닌데 도대체 왜 여기서 조수행을 대주자를 썼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조수행의 작전 수행 능력도 최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스몰볼을 아쉬웠다. 근데 결국은 오늘은 근데 KT가 빅볼이 됐죠. 빅이닝이 됐습니다. 바로 저러고 다음 이닝이 이제 7회 초에 6대3에서 이제 4대3에서 도망가는 모습 보여줬고 거기에 결국은 로하스 주니어 투런 홈런이 나왔습니다. 이게 좀 컸어요. 오늘 경기 이게 안 나와도 이겼을 겁니다. 아마 6대3이면 KT가 이걸 못 지킬 팀은 아니거든요. 6회 말 이후에 조수영이 대주자 이제 견제사 이후에 여기서 빅이닝이 나오면서 코러빈을 무너뜨렸고 최지강 선수에게도 투런홈런을 치면서 8대3이 됐는데 이게 엄청 큽니다. 그동안 KT가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스몰볼을 하고 번트를 많이 벤다고 것도 로하스 주니어가 로하스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 로하스가 다시 돌아왔고요. 이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KT의 타선의 중심 로하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로하스가 뭐 교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은 로하스 부활의 날이 된 것 같다. 이걸 기점으로 로하스가 또 올라온다면 KT 위즈도 조금 더 공격적인 야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오늘 KT 위즈가 이렇게 8대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위닝 시리즈를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무승부가
무승부가 됐던 삼성과 SSG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너무 명승부였어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길었고요. 놀라운 점은 이렇게 명승부가 되면서 11회 말까지 갔던 이 무승부 경기랑 9이닝 정규 게임 비슷비슷하게 시간이 끝난 롯데자이언츠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건 농담이고 SSG와 삼성의 경기 오늘 또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태인과 문승원이었는데요. 자, 오늘 양팀 라인업에서 초반부터 점수를 잘 뽑으면서 원태인하고 문승원을 잘 공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2회 삼성이 먼저 점수를 냈죠. 이러면서 이제 삼성이 오늘 먼저 초반에 윤정빈 선수의 희생플라이, 저는 뭐 그것도 너무 크게 가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점수가 났고 1대0으로 앞서나고 있는데 SSG가 다음 이닝에 또 주자를 모아서 1대1 동점. 그리고 3회에 이제 삼성이 바로 이제 또 반격에 나섭니다. 구자욱과 디아즈의 연속적인 타점이 나오면서 3대1로 앞서나갔는데 여기서 SSG가 선빵을 칩니다. 3대1로 이제 삼성이 앞서나가자 SSG가 올해는 아니긴 하지만 원조 홈런의 팀이 SSG 아니겠습니까? SSG가 일시대체 외국인 맥브룸에 또 홈런이 터지면서 시즌 2호포죠. 맥브룸이 홈런이 터지면서 3대3 동점이 됐습니다. 맥브룸이 이렇게 걷어냈는데 아니 도대체 이런 선수에게 왜 최상민으로 대타를 낸 건지 어제 번트 시키겠다고. 자, 잡아당긴 거 보세요. 3대3 동점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이제 텐트존으로 넘어가는 홈런을 만들어냈는데 확실히 펀치력이 좋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고 트리플A에서도 좋은 타격을 보여줬던 선수기 때문에 SSG의 맥브룸 선수가 자리를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3대3 동점이 됐죠. 근데 맥브룸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맥브룸 선수가 LAD가 돌아오면 결국은 이제 가수가 될 텐데 다른 팀의 대체 외국인으로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3대3이 됐고요. 이제 초반부터 점수가 많이 난 상황에서 5회 말에 SSG가 또 한번 앞서 나갈 수 있는 최준호 선수가 또 주자가 나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먼저 실책이 있었죠. 삼성이 실책이 있으면서 이제 주자가 3루 있는 상황에서 이제 최준호의 희생 플레이가 나오면 4대3으로 역전. 이걸 이제 SSG가 지켜서 이기는 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7회 삼성도 가만히 있지 않죠. 홈런을 제일 잘 친 팀 중에 하나가 삼성인데 삼성이 홈런을 만들어줍니다. 자, 바로 박병호 선수가 김민 선수에게 동점런을 만들어줍니다. 김민 선수의 변화구를 그대로 걷어올려서 특유의 스윙이죠. 몸쪽에 공이 들어오자 한 손을 딱 이제 한 손을 몸통에 붙여줘가지고 돌려주는 이런 특유의 티라노 타법이라고 하죠. 그 타법이 나오면서 4대4 동점을 만들어줍니다. 이러면서 이 경기는 연장으로 가죠. 결국은 오늘 홈런 전쟁이 시작이었나 봅니다.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홈런으로만 또 점수를 내는데 그리고 연장에 가자마자 그것도 조병현 선수에게 10회에 김성윤 선수가 홈런을 때립니다. 자, 요즘 김지찬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김성윤 선수가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김지찬 선수가 결국 말소가 됐거든요. 햄스트링 문제로 인해서. 근데 김성윤 선수가 오늘도 장타를 때리면서 지난주 주말에 홈런을 해서 오늘도 홈런을 치면서 야, 김성윤 선수가 올해는 정말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보여주겠다 이런 면모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성윤이 국내 선수 OPS 1위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대4가 됐고요. 그리고 김성윤 선수가 홈런을 치고 그 이후에 사실은 그대로 끝난 줄 알았는데 투수로 최민준이 교체가 되자마자 바로 강민호 선수의 홈런이 터집니다. 5대4에서 강민호 선수가 이렇게 잡아당긴 타구로 6대4를 만들어주면서 솔로 홈런 두 방이죠. 이때 모든 삼성 더가웃에서는 승리를 예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몰랐는데 강민호가 오늘 시즌 1호더라고요. 이게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6대4가 됐고요. 그러고 이제 이 경기는 그대로 이제 삼성이 지키겠구나. 왜냐면 이제 김재훈 선수가 막아내면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이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재훈 선수가 올라서 원아웃 1루 상황에서 SSG 랜더스에 최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선수죠. 최준호 선수인데 최준호 선수가 또 동점홈런을 때립니다. 6대4에서 지금은 몸쪽 공을 그대로 감아 돌렸고요. 사실은 142km의 포신 패스트볼이거든요. 구속이 142km, 포신 패스트볼이 한가운데 몰렸어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홈런을 치라고 준 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6대6 동점이 되면서 이렇게 바로 11회까지 넘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11회 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황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점수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6대6 무승부가 됐는데 자, 오늘 양팀 홈런 전쟁 대단했죠. 이렇게 5방씩 주고받으면서 6대6 동점이 됐고 무승부, 승패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뭐 김성윤 선수가 김지찬 선수의 공백을 확실하게 메우는 좋은 활약, 그리고 SSG는 최씨들이 좀 좋죠. 최정, 최지훈, 최상민은 아니지만 최정, 최지훈 이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데 오늘 최준호 선수까지 그 최씨 랜더스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 최지훈에 이어서 최준호까지 스타 탄생을 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확실히 몸통 회전이 좋아요. 최준호가 이제 피지컬이 작은 편인데 그 피지컬이 작다 해가지고 홈런을 못 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랜더스의 최준호와 이글스의 문현빈이 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6대6으로 동점이 되면서 이렇게 양팀 무승부로 끝이 났고요. 어쨌든 오늘 같은 경기를 보면 결국은 야구는 홈런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안심할 수 없는 게 홈런포 때문이거든요. 야구에 있어가지고 한 점 차,
투아웃에도 저는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 홈런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 그게 항상 좀 겁이 나는데 삼성이야 너무 잘하고 있고요. 삼성은 지금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SSG 랜더스도 사실은 홈런을 많이 친 팀이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SSG가 그리고 홈런 칠 선수들이 이제 부족하지도 않아요. 곧 최정이 돌아오고요. 맥브룸도 홈런 포환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벌써 2홈런을 때렸죠. 결국 랜더스란 팀을 운영하면서 무사 1, 2루가 쌓였다고 외국인 타자를 바꾸고 대타로 내서 번트를 댄다. 대타가 누구건 간에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학구장은 홈런이 좀 잘 나오는 편이기도 하고 랜더스는 전통적인 홈런의 팀이고, 올해도 어쨌든 홈런포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홈런을 칠 만한 선수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홈런을 못 치는 원인도 이렇게 번트 지랄을 번트 이런 식을 하니까, 스몰볼을 하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타자들도 알아서 소심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같은 멤버에 뭐 힐만 감독이라든지 이런 감독이 왔을 때 똑같이 갈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SSG의 실마리는 홈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은 뭐 오늘 김재윤 선수가 또 이제 불론을 하긴 했지만 경기 팀의 저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삼성의 연승 도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 또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NC 다이노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 시대에 이렇게 빠른 볼의 투수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시대에 로건은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인데, 라일리는 매력 있어요. 로건 앨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조금 잘못 뽑은 게 아닌가, 물론 좋아질 여지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라일리는 매력이 있습니다. 라일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지켜볼 여지도 있고요. 메이저리그 경력이 한 경기도 없는 선수거든요. 근데 좀 젊고 구위가 싱싱한 선수를 데려왔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올해보다 내년에 남을 경우에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LC가 재계약을 포기한다면 다른 팀에서 한번 라일리 저기서 좀 더 좋아질 것 같은다고 데려와서 긁어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이런 선수가 좀 더 성장하는 그런 약간 성장캐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두 얼굴의 사나이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이긴 해요. 라일리가 기복은 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LG전과 오늘 경기 포함해가지고 오늘 7이닝 무실점을 했거든요. 13이닝 연속 무실점을 했습니다. 이럴 땐 또 엄청 좋은데, 반대로 최근에 한화전에 또 한화가 너무 강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3과 3분의 2이닝 동안 4실점 좀 안 좋았고요. 근데 반대로 그 전에 KT전에 7이닝 무실점 14K 한 경기 구단 최다 탈삼진 기록을 세웠죠. 패리도 못했던 건데, 그 전 경기 키움전에 또 4와 3분의 1이닝 5실점, 그리고 LG전에 5와 3분의 1이닝 동안 9실점 6자책. 이게 뭔가 좀 극단적이에요. 실점을 많이 한 날은 좀 확 해버리고, 그리고 반대로 완벽한 날은 아예 리그 최고 투수처럼 던지는데, 저는 아예 무난하게 밋밋하게 5이닝 6이닝 가면서 한 2, 3실점씩 하는 외국인 선수보다 이런 선수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폰세처럼 매 경기 잘하면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라일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고점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고점이 높지 않은 그냥 약간 저점이 밋밋한 선수보다 저는 이런 선수가 오히려 더 약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긁히는 날을 점점 많이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지금 이 선수가 경력이 오래됐는데 기복이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경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끔씩 기복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경험이 쌓여가지고 다음 시즌이나 다다음 시즌 더 좋아지면 아마 실제로 외국인 선수 사례 중에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1년 차에는 별로였는데 2년 차, 3년 차 가면서 더 발전했던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NC는 모든 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결승 홈런이 된, 결승 타점이 된 데이비슨 선수의 홈런, 그리고 이제 손아섭 선수도 중간에 만루에서 해결하는 모습 보여줬고, 박건우도 오늘 대타로 나왔습니다. 박건우는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타로 나왔는데 박건우가 타점까지, 그리고 김영준의 쐐기 3런. 자, NC는 이제 조금 정상화됐습니다. 특히 NC는 시즌 전 평가가 투수진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타선은 정말 강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강한 타선이 사실은 권희동, 손아섭 제외하고 좀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권희동, 손아섭, 박민우 빼고 박건우도 빠지고 데이비슨도 빠져 있었는데, 이제 다시 쭈루룩 들어오면서 NC가 리그 상위권의 타선을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7대0으로 NC가 승리를 거뒀고요. 문제는 NC가 비기닝을 만들 때 투수가 이제 최지민 선수였고요. 최지민 선수가 주자를 좀 쌓은 이후에 김영준 선수에게 윤중현이 3런을 맞았는데, 최지민 선수가 좀 올해는 좀 그렇습니다. 오늘도 결국은 최지민 선수가 황동화, 임기영, 이준영, 전상현에 이어서 다음 투수로 나와가지고 아웃카운트를 못 잡고 2피안타 그리고 볼넷을 내주면서 4실점 3자책 경기를 했는데, 뭔가 최지민이 이렇게 좋아지려고 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업다운이 좀 강해요. 왜냐면 이제 곽도규가 없으니까 최지민 선수가 좀 흔들리는 부분은 좋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분명히 기아가 우한 불펜은 괜찮거든요. 조상우, 뭐 전상현, 그리고 정혜영까지 상당히 좋은데 곽도규가 빠진 자리가 티가 나면 안 되겠죠. 최지민 선수는 어쨌든 올해 곽도규 목까지 해줘야 되는 선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느
정도 좀 많이 던진 이후에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밸런스를 잡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완 강속구 투수니까. 기아 타이거즈 이야기해드리면 기아 타선은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오늘 야 무슨 소리냐, 기아 타선은 왜 걱정을 안 하냐, 어제만 잘 치고 오늘 엄청 못 치지 않았냐 하겠지만 오늘의 라일리를 만났을 때는 어떤 팀이든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김도영 선수도 안타를 치지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안타 5개밖에 안 나오면서 부진했습니다. 초반에 최영우 선수의 장타로 만든 무사 2루 기회 이후에는 뭐 전혀 기회다운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은 라일리의 구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좀 막혔다. 원래 투수가 구위가 너무 좋으면 타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이제 저는 좌완 최지민 선수가 좀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7대 0으로 NC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렇게 1승 1패째 내일 이제 위닝 시리즈의 주인공이 밝혀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와 LG의 경기인데 어떻게 또 이런 경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류현진 선수와 LG 치리노스의 맞대결이고요. 사실 초반은 홈런 도둑이 나왔었죠. 결국은 그게 분위기를 바꾸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박혜민 선수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 수비 먼저 칭찬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에 포문을 연 LG 박혜민의 수비입니다. 이거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원아웃 1루로 좌중간이었는데 중견수 박혜민 선수가 저거는 잘 잡은 걸 떠나서 아예 홈런을 훔친 거죠. 이게 뭡니까? 대단합니다. 홈런 스틸이 된 거예요. 정확히 보시면 넘어가는 걸 진짜 캐치한 거예요. 냅뒀으면 넘어가는 거였죠. 홈런을 이렇게 캐치를 하면서 중견수 뜬공을 바꿔주는 정말 대단한 수비수 박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장면에서 한화도 칭찬하고 싶어요. 홈런을 뺏겨서 칭찬한다는 게 아니라 최은성 선수가 홈런 잘 뺏겼다. 이거 대단하다. 그 접수가 좋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화가 대단하고 요즘 좋다는 것이 결국은 한화가 선취점을 냈거든요. 근데 이 이닝에 냈습니다. 방금 저걸 잡히고도 점수를 낸 거예요. 보통은 어지간하면 기가 꺾입니다. 저런 수비를 당하면 뭐야 오늘 안 되는구나 이럴 수 있는데 노시안 볼렛 이후에 저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아웃 1루에서 이진영의 안타가 나오면서 원아웃 1-3루 그 뒤에 이도윤이 내야 땅볼 1타점을 만들어주면서 1대0을 만들었어요. 저 상황에서도 점수를 냈기 때문에 확실히 하나는 대단하다. 현재 지금 무시할 수 없는 팀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LG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5회 초에 LG 박동원 선수가 1대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동원이 투아웃 주자 없을 때 동점 홈런, 그것도 밀어서 이제 홈런을 만들면서 1대1을 만들었습니다. LG도 오늘 지지 않겠다. 류현진 선수에게 홈런을 치면서 그런 의지를 보였고요. 사실은 7회 또 경기가 뒤집혔죠. LG 트윈스가 7회 경기를 뒤집었는데요. 7회 초에 이제 LG 트윈스 오스틴이 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보경 선수가 오스틴에 이어서 또 안타를 치면서 무사 1-2루를 만들었고 이후에 또 김현수가 심우준 선수의 글러브에 살짝 걸리긴 했지만 안타가 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오스틴이 홈을 밟았습니다. 2대1로 역전을 했죠. 저는 사실은 이거 오늘 경기 키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역전을 했지만 류현진이 오늘 경기에 역전 한 70은 만들었다 봐요. 왜냐하면 저러면서 무사 1-2루 2대1 역전이 됐죠. 그리고 오지환이 번트를 대면서 원아웃 2-3루가 됐고 박동원이 자동고의 사고로 원아웃 만루가 됐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류현진 선수가 대단한 게 원아웃 만루에서 무너질 뻔했어요. 거기서 만약에 적시타를 맞았다면 오늘 하나 팬분들은 이거를 웃으면서 볼 수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2대1 한 점 차에서 박혜민 선수의 타구 투수 앞 땅볼 처리를 하면서 홈에서 아웃을 만들었죠. 이러면서 투아웃 만루가 됐고 그 이후에 대타 문성주가 나왔고 3볼까지 몰렸거든요. 투아웃 만루 3볼까지 몰렸는데 4구째 스트라이크를 넣고 5구째 땅볼 유도해서 3아웃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류현진이 7이닝 2실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승리 투수가 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류현진은 역시 류현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 결국은 류현진이 막아주니까 그대로 안 끝나죠. 한화가 정말 무서운데 그 다음 이닝입니다. 이진영 선수가 안타를 쳤고요. 그 이후에 이도윤이 번트를 댔는데 원아웃 2루에서 대타로 황영묵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한화 팬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황영묵이 치겠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쳤습니다. 그것도 그냥 친 게 아니라 몬스터월을 훨훨 날아갔습니다. 원아웃 2루에서 황영묵 선수가 이렇게 오른쪽 몬스터월을 훌쩍 넘기는 투런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완전히 잡아당겨서 넘겼어요. 때렸을 때부터 황영묵 포함해가지고 김진성 투수부터 해가지고 모두가 좀 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몬스터월을 넘기는 투런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렌지 몬스터 아니죠. 몬스터월입니다. 자, 이렇게 3대2로 역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한화가 더 간 거예요. 여기서 끝났던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점수가 났는데 뭔가 김서현 선수가 편하게 지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문현빈 선수가 이번에는 또 밀어서 홈런을 만들어냈는데 배재준에게 밀어서 홈런을 만들면서 4대1을 만들었거든요. 좌측 담장을 또 넘겨줬어요. 문현빈이 참 매력있는 선수 같아요. 몸통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몸통 스윙을 상당히 잘 가져가면서 체구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타구를 많이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 부분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은데 결국 여기 힘입어서 허인서의 적시타까지 터지면서 한화가 5대
5대2 편한 상황을 김서현에게 만들어줬고, 김서현의 3점차 세이브는 이제는 믿고 보는, 오히려 김서현이 나오면 하나 팬분들은 불안한 게 아니라 3점차 세이브는 1점차는 불안해요. 아무리 그래도 3점차 세이브는 서현이가 어떤 공 던질까 이거 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5대2로 이렇게 한화가 승리를 거뒀고, 류현진의 역전 발판, 그리고 황영묵의 드라마 같은 홈런, 5대2로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인데, LG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사실은 저는 오늘도 타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결국 오늘 박동원 홈런이라든지 7회에 잠깐 류현진 선수를 공략한 거 제외하면 한 게 뭐냐, 결국은 김진성 선수가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김진성도 오늘 터졌다 볼 수 있고요. LG 팬분들 말씀해 주시잖아요. 김진성한테 말 못한다, 그동안 막아준 게 몇 개인데,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LG가 시즌 초반에는 필승조가 나올 필요도 없을 정도로 타선이 터졌는데 너무 극과 극이에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터질 필요는 없거든요. 그때 진짜 한 10점씩도 편하게 내다가 갑자기 이제는 아예 점수가 안 나는, 오늘도 2점밖에 못 냈으니까 결국은 이 부분도 좀 문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타선에 좀 약간 업다운이 있긴 하지만 지금 다운되는 사이클은 좀 견디기 힘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5대2로 석점차 승리를 당했는데 LG는 이제 위닝 시리즈를 내줬죠. 내일 이제 수입을 막아야 되는데 하면서 오늘 뭐 또 졌어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뭐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LG가 벌써 4연패 하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된 부분이고, 자, 그리고 LG 트윈스가 처음으로 수입을 당한 위기에 처했는데 내일은 LG가 좀 다른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김진성이 맨날 나오는 거는 결국은 LG가 타선이 터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선의 사이클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결국은 LG의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지금 주전을 싹 갈고 새로운 선수를 쓸만한 그런 팀도 아니기 때문에 기존 주전들이 조금 힘을 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